내 인생의 총균세는 지금 뭐지?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저자가 지금 다시 책을 쓴다면 과연 총균세로 끝날까? 저는 뒤에 여기에 뭐가 더 하나 더 있다 본 거죠. 그게 지금 눈앞에서 총균세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인 장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기회가 책 읽는 사람한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독서 모임도 만들었어요. 작가님께서 그 재테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중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책 읽기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책과 영상 어떤 게 더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재테크 작가로 책을 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너무 편하거든요. 이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경험에서 느꼈던 거냐면 사람은 무조건 편리한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성공해요. 더 편리하게. 네.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예요.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PC는 내가 누웠다가 앉아야 돼요. 엄청 귀찮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누워서 모든 게 다 됩니다. 이 영상이 편리한 대신에 책은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넘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력에도 더 좋고 그래서 작가님도 책 읽기를 더 즐겨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회가 나온 게 뭐냐면 그 EIS 이론이라고 해서요. 교육학에서 처음에는 영상,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텍스트입니다. 영상이 가장 자극이 세고요. 그 다음이 그림책이에요. 그 다음이 텍스트로만 된 책이에요. 텍스트로 된 게 단계가 제일 어려운 대신에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텍스트는 점점 사라지고 점점 영상 위주로 모든 게 되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보면 영상 자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요. 집중을 한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뇌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점점 잃어버려요. 짧은 영상으로 도파민만 빡빡빡 자극하는 영상이 더 돌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렇게 하향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된 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책 읽는 사람한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독서 모임도 만들었어요. 아, 지금 독서 모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제가 주도해서 하는 독서 모임도 제가 직접 클럽장으로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하고 다른 클럽장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했던 거 뭐냐면 병렬 읽기 좀 해라. 병렬 읽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총균세라는 책을 해볼게요. 네네. 전혀 광고 아니에요. 제목을 정말 천재적으로 캐치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서, 블로그, 리뷰, 후기를 쓰잖아요. 책 줄거리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책에 대한 자기 소감 정도를 씁니다. 그게 99%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삶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씌워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총균세는 지금 뭐지?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총균세는 역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총균세의 그 시간이 3000년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뭐지? 만약에 이 저자가 지금 다시 책을 쓴다면 과연 총균세로 끝날까? 저는 여기에 뒤에 뭐가 더 하나 더 있다 본 거죠. 그게 지금 눈앞에서 총균세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인 장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AI였었습니다. 아, 이거였네? 이러면서 무서움을 느낀 거죠. 이 AI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AI 하나 때문에 지금 정말 싸우는구나. 그래서 AI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혁명에 가까울 거다. 이거 투자를 해야 된다. 증시가 하필 제일 안 좋은 시절에 또 챗GPT가 나왔어요. 22년 12월인가? 그때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무조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때 AI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그때로 주가 10배 올랐죠. 네. 책 읽기를 통해서도 투자에 대한 통찰을 많이 얻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독서 모임 온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총균세를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저만의 생각하는 질문들을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총균세를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 주식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인문학 책이 더 좋아요. 정말 좋은 데이터를 알려준 겁니다. 이 좋은 원 데이터를 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원데이터를 해석하니까 이 책이 그대로 읽히지 않고 책꽂이에 쏙 들어가는 거죠. 사실 총균세란 제목 들으면 이게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주식 투자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한번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쇠가 먼저예요. 쇠가.
철기가 한 300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인데 철기를 가진 민족이 청동기가 가진 민족을 다 멸종시켜버렸습니다. 철기 문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좌우됐던 게 철기였죠. 이제 다음 전쟁이 뭐가 되냐면 인접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로 치자면은 몽골. 이동수단의 발달이 된 거죠. 과거에는 보병 위주의 체제에서는 대륙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 위주로만 가니까 밥솥이 없어요. 말고기를 씹어먹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다니니까 얼마나 멀리 다닐 수 있겠어요. 이 아시아에 있던 국가가 유럽을 정벌하러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벌어진 게 뭐냐면 균이라는 게 나온 거죠. 뭐 시체가 그쵸. 썩는다든지 아니면 뭐 시체를 새로운- 던진다, 뭐 네. 흑사병이 몽골 군사 때문에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맞아요. 뭐 투석기에 시체를 그쵸. 던졌다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쓰는 가축과 저 나라에서 쓰는 대륙별 가축이 서로 달라요. 이거는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저는 총규세를 읽으면서 지리의 힘과 또 이게 막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쓰는 가축, 유럽에서 쓰는 가축, 그래도 많이 좀 호환이 나요. 근데 참사가 벌어진 건 남미였었습니다. 남미는 가축이 없어요. 수많은 가축의 똥과 이제 분뇨와 이런 거에 균에 적응돼서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 문화, 유럽과 아시아 문화와 남미 문화는 다른 거예요. 균을 만나는 순간 몰살돼 버린 거죠. 그쵸. 면역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균을 가진 국가가 균이 없는 국가를 쓸어버렸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우세를 예. 얻었던 거. 그러면 쇠를 가진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지웠다. 균을 가진 문화가 균이 없는 문화를 지워버렸다. 그 다음에 총이었습니다. 총을 가진 서양 제국들이 아시아 제국, 아프리카, 남미를 다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 다음은 쓰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경제적인 식민지로 바뀌었죠. 글로벌 기업을 가진 국가들이 브랜드와 어떤 자본력과 이 생산성, 효율성을 통해서 합니다. 주식으로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나오고. 예, 미국에서 테크 기업이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 인터넷 버블도 인터넷 기업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5년 뒤쯤에 아시아 제조 국가들이 장착을 해서 이제 그 국가들이 그 다음에 돈을 벌어요. 5년의 딜레이가 나요.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는 AI를 줬어요. AI를 가진 국가가 AI가 없는 국가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근데 국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빅테크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AI가 아마 국가의 식민지가 될 거냐, 식민지를 다룰 것이냐를 나누는 게 AI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경제학이나 주식, 재테크 관련 책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인문학 책들도 많이 읽어야겠네요. 예,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타이밍을 먼저 발견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겠다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작가님께서는 예. 생활 속에서 얻는 경험들이 또 네.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주식을 고를 때도 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 경제교육 예전에 할 때도 아이들이 뭐 테크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생들 주변에 볼 수 있는 제품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주식이에요. 아이폰, 엔터테인먼트들, 맞네. 삼성전자, 부모님 타온 자동차, 가전제품, 먹는 거, 슈퍼에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수많은 게 주식에 둘러싸여 사는데 애들이 주식을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이 회사가 뭘 파는 회사냐는 거는 너희들가 알면 도움이 될 거다. 항상 애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뭐 교체를 하고 싶다 할 때마다 최소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 회사는 뭘 파는 회사냐는 거 꼭 물어봐요. 그게 경제 교육이에요. 주식을 제가 강의를 하다가 느꼈던 건 스토리를 넣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양 불닭볶음면이 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왜 관련 회사 주가가 오르는지를 스토리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요. 네. 그냥 내가 잘 아는 주식이 제일 나아요. 지금은 테크주들이 대박난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나. 이러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안 써본 투자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뛰어난 건지 뭔지에 대한 스토리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해버려요. 생활 속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제가 그거로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책을 쓴 거였어요. 주식 투자라는 걸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할까. 삼양 불닭볶음면도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 가장 자극적인 거를 맛보고 나면은 그 이하인 자극에 반응이 안 옵니다. 이거보다 매운 라면이 없어요. 제가 느꼈던 건 20대 여성들이 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떡볶이 좋아하고 불닭 좋아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왜 좋아할까? 근데 불닭볶음면이 특히 이제 10대, 20대 여성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더라. 주식 공부의 시작은 내 주변의 생활 속 물건이나 음식을 관찰하는 거에서부터. 예, 인간의 본능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제품인가? 아닌가? 예, 그거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이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고생을 거쳐서 드디어 딱 경제적 성공,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했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다. 32살 때 성공을 했다 했잖아요. 처음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꽂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노력 안 해도 월 1,000씩 꽂히는 삶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해방이다라고 하는데 1시간 딱 즐거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바닷가 외국 나가 해변 비치에서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딱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띠링띠링 1,000만 원 입금 딱 받잖아요. 와, 이 풍경과 이 아름다움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인가 1시간 되니까 갑자기 우울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우울이라고 해야 될까? 허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네.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이 허무함이라는 거는 목표 지향적인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부작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도 20대 그 젊은 청춘을 경제적 이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셨잖아요. 몸을 갈아 넣으면서 노력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이 대학교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이 학창 시절에 갈아 넣었다 보니까 막상 대학에 붙고 나서는 엄청나게 허무함과 또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그쵸. 돈으로는 이게 행복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허무함이 또 찾아와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는데 PD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정말 지금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돈이 되는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 제작한대요. 이게 롱런의 비결이래요. 투트랙으로 가는 네. 거예요? 돈이 되는 것만 하면 결국 자기가 뻗어버리고 허무함과 지쳐버리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두 개를 밸런스 있게 하면은 이걸 버는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저라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떤 인생의 목표, 종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끝없이 달리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로 엑셀을 밟으면은 결국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에 본인의 시간과 많은 걸 잃어가죠. 어떤 영화 보고 진짜 많이 울었었는데 그 영화가 뭐예요? 대부. 갓파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그 마피아가 꿈이 아닌 사람이 마피아를 하면서 꼴레오네 집안이 되게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한 집안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결국 하다 보니까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최적의 가성비 지점에서 조금 뭔가를 더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면서 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해봤자 얻을 것도 별로 없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치열한 단계를 올라온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마인드인 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된다던가 이제 그 단계에 올라오셨을 때는 아마 제 말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어떤 말인지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꼭 필요한 거겠네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하는 거예요. 저 다시 유튜브 마치면 돌아갈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 섬마을학교. 다시 교사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섬마을은 서로 좀 기피하는 지역이에요. 선생님들이 평일에 너무 외진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꿈이라서 교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계약직 교사로라도 섬마을 좀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섬들 다니면서 좀 해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저는 사실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되게 궁금했는데 어쩌면 섬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너무 건강하게 또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작가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혼자 이뤄내셨다, 자수성가를 하셨다는 점이었거든요. 책에서도 흑수저의 이 무기가 간절함이라는 연료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 자녀분은 이제 수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수저잖아요. 네. 우리 아빠가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고 이미 집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고민을 혹시 그게 하고 계신지. 제일 커요.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선물은 그겁니다. 선택하는 힘.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를 줘요. 이거 가지고 슈퍼에서 뭐 고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야.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얘는 2개를 고르고 엄청 고민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고통을 느껴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흑수저, 은수저, 금수동 상관없이 선택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경제교육의 핵심이라 보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부모가 해주는 최고의 교육이 아닌가. 아, 이걸 택하려면은 이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또 먼 길 와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